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간 부활에 여러분들 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윤창중 정치학교를 작년 12월에 한 이후 지금까지 쉬고 있었는데 저 윤창중 얼굴을 좀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락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9월 29일이죠.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부산일보, 이번에 부산에 가겠습니다. 부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완전히 보수 우파 세력이 지금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PK 보수 우파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보수 세력한테 제가 좀 호소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윤창 정치학교 첫 번째 지역을 부산으로 삼았습니다. 부산일보 10층 강당 9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앞으로 제가 전국을 순회하는 그러한 윤창중 정치학교를 갖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지역으로 부산을 정해서 부산일보 10층 강당,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보수 우파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윤창중 정치학교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씨가 임종석을 통해서 평양 방문에 같이 가자 초청, 들러리 초청이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국회의장단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거. 왜 문희상은 어깃장을 놓았을까? 단순히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국회가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북 행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분석인 거죠. 표면적인 시각인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의 권력 구도, 그리고 문재인이 처한 처지, 그리고 문재인의 미래를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왜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문재인 천하 세상인데 문재인 천하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할 생각을 했을까?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말이죠. 이런 것을 짚어보다 보면은 역시 그 정치판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하고 지능적인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그 문희상의 그 실력이랄까요? 그 아주 그 밑바탕. 야, 이 양반 정말 절묘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합니다. 야, 바로 이거다. 이건 정치판에서 이 잔뼈가 굵으면서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풍찬노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의 천하 이 권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항한 거죠. 항명이죠, 항명. 무슨 뭐 삼권 분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이 권력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독재다 불통이다 이렇게 떠들더니 불과 1년 4개월 만에 완전히 청와대 정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지금 뭐 문재인 청와대 권력 아닙니까? 그걸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임종석이다. 제가 이미 1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죠. 아, 임종석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세상이 왔다. 그런데 임종석이가 그만큼 막강한 거죠. 지금 뭐 제1 수석 부통령이라는 말이 저는 제1 수석 부통령이라 봐요. 임종석이가. 근데 임종석이가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9명을 초청을 했죠. 근데 그 사전에 한마디 없이 초청했는데 그 임종석이가 그 발표하자마자 국회 부의장단을 만나가지고 2명을 만나가지고 국회 여야 부의장을 만나가지고 만나봤더니 가지 않겠다. 뭐 국정감사가 있고 또 무슨 해외 국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러니 국회 부의장단이 갈 수 없으니 나도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공동 발표문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엄청난 항명이에요 지금. 못 가겠다 해가지고 완전 죄를 뿌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1년 4개월 만에 보는 아주 통쾌한 정말 통쾌한 한방이죠.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하는데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참 이 문희상 의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묘기예요. 참 그 양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접촉 정도만 해봤습니다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도 서로 뭐 제가 취재하는 방향이 취재하는 이 판이 달랐기 때문에 몇 번밖에 접촉을 못했습니다만 겉으로 와 하고 웃는 것 같지만 그 무서운 어떤 이 비수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서 지금까지 온 거죠. 참 보기 좋게 복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 그 친문 세력한테
공천까지 떨어져 가지고 공천 재심사를 요청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현역 중에 원로인데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은 공천을 다시 받아서 참 천신만고 그때 국회의장이 됐는데 또 국회의장이 될 때는 당연히 문재인 그 핵심 친노 세력한테 충성서약을 했겠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완전히 표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번 정치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거죠. 첫 번째가 야, 문희상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기어이 복수를 하는구나. 기어이. 임종석 이놈의 자식 말이 건방진 언제적 임종석이냐 네가. 그런데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딱 그냥 춘추관에 나와가지고 초청하겠다. 초청할 거니까 와라. 그렇게 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쫄래쫄래 덜레덜레 갈 것으로 봤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말 오래 한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죠. 그 임종석 그 꾀돌이, 저는 꾀돌이로 보는데 그 꾀돌이 임종석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나올 줄은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저는 100% 몰랐다고 봐요. 야당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이제 안 가겠다. 뭐 가고 싶겠죠.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뭐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 뭐 손학규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 판에 한번 가서 자기도 한번 끼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이고 쓸개 빠졌구나. 이런 눈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 그러겠죠. 뭐 김병준도 뭐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겠죠. 그래 거기를 왜 가느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종석이가 계산하기로는 다 쫄래 그야말로 그 암탉 그 엄마 닭 뒤 따라가는 그 병아리처럼 평양까지 따라갈 줄 생각했죠. 문희상 국회의장 와 웃으면서 말이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수수를 밟아가지고 부의장단을 만나보니까 안 가겠다 한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단순히 임종석이를 물먹이고 또 그 임종석을 넘어서 문재인한테도 당신 말이야. 기고만장하지 마. 나 국회의장이야 지금. 응?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일종의 결기. 그리고 무슨 김성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라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줄레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해석이다. 그것만 있는 아니다 이거죠. 이 노련한 문희상이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이가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지지도가 문재인의 힘이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힘이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희상이가 한마디로 비수를 날린 거죠. 문재인 지지도가 80%가 넘어가는데 자 가자 했을 때 문희상이가 왜 안 따라갑니까? 왜 안 따라가겠어요? 남북 국회의담을
우리가 타진하기 위해서 하겠다. 별별 명분을 다 만들어 가는 것이 뭐냐? 그 정치인의 그 속성입니다. 지금 문희상이가 볼 때는 문재인은 맛이 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지지도 49%? 이거 지지도 49% 중에서 전라남북도 광주 이 호남권의 압도적인 지지 그걸 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는 지난번 대선 때 얻은 41% 그 41%보다 더 아래라고 봐야죠. 30%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그렇다면 뭐냐.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지도의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이 40%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대가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소위 말하는 이 40%대가 집권 3년 차까지 유지되다가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냐. 그 40%대 자기 자신이 얻은 그 41%의 그 대선 지지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가져야 될 그 40% 그 벽이 깨졌다는 거죠. 그게 깨지면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라 봐요. 이건 지금 숫자상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로 관찰해온 것은 40%가 안 되면 그때는 그냥 문패만 대통령인 거죠. 그걸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예리한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지금 문재인은 맛이 갔다.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절대 국민들이 저 문희상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웃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문희상은 간파한 거죠. 도련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정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정신 나간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딱 문희상 거기 안 간 거.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 거기를 뭐하러 가 국회의장이.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씨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국무회의 성격과는 그 자리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게 뭘 하겠느냐.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야당 그 오지 않겠다는 그 야당도 뭐 야당이라 해봤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죠.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이게 어떻게 민족사적 대의입니까 이게. 네?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라고 역공을 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우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가지고 당리당략이라는 허무맹랑한 용어를 써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공격을 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이렇게 공격한 것은 문재인의 권력 기반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싱크홀이죠. 싱크홀. 정말 문재인으로서는 믿었던 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싱크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문희상이가 나를 배신해? 지금 청와대에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완전히 지금 문재인은 싱크홀에 빠져버린 거죠. 문재인 정치 권력을 받쳐주고 있는 그 의회 권력이라는 한 축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지지도가 40%대가 붕괴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게 누구냐? 여당입니다. 여당. 그게 지금 문희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야, 문희상 역시 능숙하고 역시 지능적이고 노련하구나. 그와 함께 역시 교활하구나. 교활하다. 그래서 그 많은 정권을 거쳐왔구나. 김대중, 노무현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의장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큰 그 목표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의 뒤통수, 문재인의 정면 항명하는 거죠. 문재인의 권력 기반은 이것으로 급격하게 붕괴가 돼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자체가 지금 싱크홀에 빠져버린 겁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의 문희상이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도가 40%대를 깨져가지고 30%대라는 걸 냉정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이.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을 부랴부랴 평양에 보낸 거죠. 그래서 추석 연휴 민심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추석 상머리에서 추석상을 놓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문재인 안보 경제 다 망쳤다. 우리가 속았다. 난도질 할 거 아닙니까? 이 난도질이 안 되도록 18일부터 20일까지 정상회담을 열자 해가지고 완전 무슨 사신단 보내기 조선시대의 명나라 청나라에 사신 보내듯이 김정은한테 보내가지고 추석 연휴 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200명의 대표단을 좀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여기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주요 이 인물들이 다 200명이 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그냥 뭐 유엔총회 가듯이 가면 되는 건데 200명이나 데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뇌부, 경제 리더들 모조리 그리고 국회의장단을 포함한 뭐 9명, 여야 당대표 전부 다 9명, 그리고 뭐 언론인 50명, 완전히 중계방송팀들 이렇게 전부 데려가가지고 완전 이게 그야말로 무슨 지상 최대의 갈라쇼를 벌이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추석상에다가 완전히 역시 문재인이다. 야, 전쟁은 다 없어졌다. 김정은이 아마 자신의 입으로 얘기할 겁니다. 조선반도에서 이제 전쟁은 뭐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남조선 국민들은 나를 좀 믿어달라.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엄청난 쇼.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특성의 하나는 뭐냐면 그 우려먹는 거. 재탕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완전히 속았구나. 야, 우리가 어떡하다 속았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안보가 완전히 작살 거덜나고 있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수파 시민들이 계속 태극기 집회 열고 그야말로 참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그것 때문에 문재인 권력이 그냥 완전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이 참 웃기지도 않게 문희상 국회의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이거죠. 문재인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별별 쇼를 또 하더라도 200명을 데려가가지고 참 쇼를 하더라도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이 참 큰 재미를 봤죠. 네, 엄청난 재미를 봤죠. 그런데 이번에도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희상의 돌발 쿠데타, 그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마침내 싱크홀에 빠졌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